지금 보고 있는 차는 랜드로버의 디펜더, 그 중에서도 130 모델인데요. 일단 이 차가 되게 커가지고 이 덩치감을 먼저 딱 보여드리면 이 정도, 뭐 5m 35 훌쩍 넘어가는데 주차 라인 안에는 딱 들어 올랑말랑 하네요. 그리고 색상은 세도나 레드라고 해서 130만 전용으로 나오고 있는 색상이고, 디펜더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이트가 1세대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정체성이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는 데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키에 특이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잠그시고 라이트만 따로 켤 수가 있더라고요. 또 끌 수도 있고, 야간에 차 찾을 때 꽤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 전면부에서 딱 보시면 랜드로버의 그 패밀리 룩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디펜더 1세대를 아까 언급했듯이 잘 답습을 해서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변경 주기가 엄청 길잖아요. 1세대도 몇십 년 판 것 같은데, 얘 또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 한 10년? 15년? 그 정도 지나도 딱히 낡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차가 덩치는 엄청 큰데 디자인이 좀 귀여운 맛이 또 있기도 해요. 뒤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버스예요. 그냥 겁나게 큽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를 보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승차 기준으로 해서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가 OEM으로 적용되어 있고, 사이즈는 25560에 20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편평기가 되게 높은데 이게 오프로드 기능을 또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20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이 더 튀어나와 있다는 게 차이점으로 보이는데, 8인승 일단 버스 전용차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공간이죠. 공간은 당연히 뛰어나지만 일단 뒤를 먼저 볼게요. 디자인은 앞이나 옆이나 뒤나 90, 120과 비교해서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길이 차이, 공간 차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디펜더를 아까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라이트인데, 저는 이게 평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1세대 요소를 그대로 답습한 디자인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런 식의 특이한 디자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디펜더는 1세대가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도 그걸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정체성이 여기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열어보시면 살짝 달라요. 디펜더 120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커버라고 할까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딱딱한 철판 재질이라고 할까요? 카펫 재질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120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시에 세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 8인승이다 보니까 얘는 오프로드는 당연히 랜드로버니까 뛰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승용의 목적까지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펫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때 이 상태에서 용량이 아마 300리터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3열을 다 펼친다면 말이죠. 그리고 2열까지 접었을 때의 공간이 20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자막으로 아마 정확한 수치를 써 놓을 것 같습니다.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를 낮출 수 있죠. 이렇게 확 낮아지는데, 낮췄을 때 한 이 정도 낮아지고, 최대로 높여볼게요. 많이 올라가는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요. 오프로드를 되게 적극적으로 만든 브랜드답습니다. 물론 이제 짐을 실을 때도 에어서스가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오프로드 할 때 이게 더 진가가 발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 순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었고, 소화기는 이제 좀 있으면 의무화가 된다고 해요, 배치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화기는 구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럼 2열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이거 발 받침대라고 하나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전동식 사이드 스텝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서 높은 차체이지만 탑승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가죽 같은 것도, 이게 랜드로버는 오프로드를 뛴다고 하지만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가죽의 이 질감, 이런 촉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30은 뒷자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2열 편의상을 먼저 보자면 공조장치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3존 오토 공조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USB A 타입이네요. A 타입이 2개, 그러니까 AA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메리디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음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이걸 담아내지는 못하는데 메리디안의 음질은 그냥 믿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3열 공간을 한번 보기 전에 앰비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게 은은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은은하게 조명을 줌으로써 야간에 도어 핸들 찾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열을 접을 때는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당기면 3열까지 그대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130이다가 5m 40이 넘는 차체이기 때문에 3열에 앉는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생각보다 3열 넓은데? 오씨. 가죽도 랜드로버잖아요. 3열이라고 해서 가죽의 차별화? 이런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3열에 C타입이 적용되어 있네요. 구석구석 되게 세심하게 많이 적용해 놨습니다. 그물망 같은 것도 있어서 핸드폰 여기다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컵홀더, 이거 쿠션 타입이네. 컵홀더도 고정 가능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3열이 생각보다 넓어서 좀 놀랐는데요. 5m 40의 전장을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가 싶기도 하지만, 거주성, 그걸 생각해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또 3열을 위한 썬루프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나가볼게요. 이제 또 디펜더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자면 C필러 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패널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었고 디펜더만의 정체성으로 남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또 도어 핸들 역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기계적인 느낌?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기계적인 느낌인데, 이제 거기다가 가죽을 덧대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기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투박한데 마음대로 막 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급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나사 같은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프로드 시에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 있게 설계한 것도 인상적이죠. 이렇게 차량의 외장 트림, 이걸 그대로 어느 정도는 보여주었다는 것도 이 차가 오프로드 특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정통적인 SUV답게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문이 완전히 끝까지 열리죠. 이렇게 되면은 진흙 같은 게 묻을 일이 없다는 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승용형 SUV들은 문이 한 여기 정도까지만 닫혀서 이제 이쪽에 만약에 진흙이 묻었다, 근데 탄다,
그러면 여기 바지가 쓸고 가면서 진흙이 묻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SUV들은 디펜더처럼 문이 끝까지 닫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타보면 소소한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이거 여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있고, 조수석은 아예 그냥 파놨죠.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뭐 그냥 툭툭 던져놓고 나사 같은 거, 드라이버 같은 거 던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툭툭 하면 될 것 같고, 뭐 오프로드 할 때 액션캠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 그럴 때 액세서리 충전할 수 있게 C타입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A타입과 C타입 동시에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시거잭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즘은 12V로 대체가 되죠. 이거 역시 시거잭이라는 말보다는 12V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평평하게 공간이 있어서 뭔가 넣어놓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컵홀더는 큼직하게 두 개가 있고, 3열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아닌 이렇게 고무 실리콘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콘솔 박스를 열어보면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냉기가 이게 좋은데요? 음료수나 음료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저 같은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아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 시동을 걸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승을 하면서 더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젤치고 정말 정숙한 편입니다. 이거 그래서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클러스터의 자유도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왼쪽에다가 미디어, 오른쪽에 내비를 띄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적응 패널을 이렇게 따로따로 커스텀 할 수도 있죠. 뭐 연비 같은 거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내만 띄웠는데 연비 궁금하네요. 한번 보면 킬로미터 퍼 리터가 아니라서 환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100km를 가는데 지금 11.8km 100km를 가는데 11.8리터가 든다는 거니까 연비가 10km 조금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 연비를 생각하고 제가 시내 여기서 운전한 패턴을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륜 정보, 이거 오프로드 갈 때 필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듀얼 다이얼을 하면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도를 하게 되면 계기판 전체가 큼직한 지도로 변하죠. 이거는 근데 제가 목적지를 안 찍어놨기 때문에 목적지를 찍어야 지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통합해서 PB 프로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죠. LG전자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에서 전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장고장 역시 이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면 이렇게 T맵이 클러스터에 꽉 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미디어로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안내를 종료하게 돼도 저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이제 보시면 T맵이 이렇게 클러스터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냥 이 자체로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미디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현존하는 수입차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빠릿빠릿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이 인포테인먼트는 화면이 좀 늦게 터치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차를 타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반응이 굉장히 빠릿빠릿한 편이죠. 그리고 카메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는 이렇게 3D라고 해서
각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되네. 여러 가지 각도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차가 정확히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건데, 앵글을 여기서 이렇게 터치로 조절할 수도 있네요. 사각지대를 거의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130이라서 차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랜드로버도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걸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의 흔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로드 모드를 보게 되면 앵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이렇게 전방 시야도 볼 수 있고, 앵글이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여섯 12개 앵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카메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능들 많이 있죠. 차량 제어는 이게 나오네요. 이런 건 또 신박한데,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어디 지하주차장을 가거나 한다면 차량 높이 제한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얘는 1m 87이라서 그렇게 막 제한이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좁은 데 갈 때, 그럴 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m 38cm의 이 전장 역시 130을 탄다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이 공조장치인데요. 얘는 좀 할 말이 있어요. 좀 조작이 재밌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눌러서 모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이얼을 누르게 돼 있죠. 만약에 지금 내가 바위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 로우 레인지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일반적으로 탈 때는 뭐 겨울에 이거를 좀 탈 일이 있겠죠. 이것도 안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컴포트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공조로 돌아가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의 세기 이거로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오토를 더 많이 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통풍 시트를 어떻게 조작하냐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하고 급을 생각하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무조건 있을 거고, 근데 여기 버튼이 안 보여요.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이 푸시가 보이시죠? 이 다이얼을 눌러요. 누르고 이게 통풍, 열선, 저는 통풍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시 푸시하면 공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디펜더는 이 정도까지 이제 겉에서 보는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감사드리고, 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